73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강남의 프라임타워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고급 오피스 빌딩의 청소부로 일한 지 3년째였죠. 낡은 파란색 작업복에 고무장갑을 끼고 바퀴가 삐걱거리는 낡은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어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노인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허리는 약간 굽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누가 봐도 생계를 위해 힘든 일을 하는 평범한 노인이었죠.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하 1층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걸레와 세제, 쓰레기 봉투를 챙겼습니다. 오늘도 20층 전체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복도 닦기, 쓰레기 수거, 유리창 닦기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1층 로비부터 차근차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빌딩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조깅족들, 출근 준비를 하는 직장인들,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로 로비가 붐비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로비 한쪽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닥을 닦는데도 그냥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8층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박준혁 대표는 빌딩에 들어서며 전화통화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개발자 왜 아직도 버그 수정 못했어? 월급 주는 게 아깝다니까. 그는 큰 소리로 전화하며 로비를 가로질렀는데 할아버지가 바닥을 닦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물 묻은 곳을 밟았습니다. 신발에 물이 튀자 박준혁은 화를 냈습니다. 야, 청소 아저씨. 사람 다니는 시간에 바닥 닦으면 어떡해요? 신발 다 젖었잖아.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네요. 박준혁은 짜증스럽게 신발을 털며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관리사무소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주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할아버지를 위해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빌딩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찼죠. 할아버지는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층으로 올라가야 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카트를 끌고 들어가려 하자 12층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 김민준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청소 카트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하셔야죠. 여기는 승객용이에요.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수리 중이에요. 관리사무소에서 오늘은 이쪽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김민주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출근 시간에는 좀 피해 주시면 안 돼요? 카트에서 냄새도 나고 공간도 차지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다른 사람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 직원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고 40대 남성은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카트를 다시 끌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휴,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 건가?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뿐이었죠. 세 번째 엘리베이터에서야 할아버지는 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적게 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12층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모두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서서 층수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스쳤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12층에 내린 할아버지는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법률사무소와 회계법인이 있었습니다. 복도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했죠. 할아버지는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사무실 문들이 열리며 직장인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했지만 역시 아무도 할아버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복도가 더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닦고 바닥을 닦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73세의 나이에는 허리를 계속 굽히는 것이 힘들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꼼꼼하게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거울도 깨끗하게 닦고 휴지와 비누도 채워 넣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김민준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 2명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어제 의뢰인이 말이야, 청소부 월급으로 소송 비용 내려고 하더라고. 내가 우리 시급이 얼마인지 아냐고 했더니 얼굴이 새파래지더라니까. 동료들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률 서비스 받을 자격도 없는 거지. 돈 없으면 국선 변호사나 알아보라고 해야지. 할아버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할아버지를 지나가다 잠시 멈춰 서더니 말했습니다. 아, 청소 아저씨.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본 분이네. 그런데 12층 남자 화장실 휴지 떨어진 거 아세요? 제대로 확인 좀 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에 다 채워 넣었는데요. 혹시 어느 칸이 비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래요?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우리가 돈 내고 이 빌딩 쓰는 건데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동료 변호사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 일 성의가 없어.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하는 거지. 그들은 웃으며 사라졌고 할아버지는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모든 칸을 확인했습니다. 휴지는 모두 충분히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오후 1시 할아버지는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은 빌딩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회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200평이 넘는 넓은 사무실에는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죠. 대표이사 정태영은 40대 중반의 거만한 남자였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사무실 안에서도 큰 소리로 직원들을 다그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15층 복도를 닦고 있을 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유리문이 열리며 정태영이 나왔습니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500억 딜 성사됐어. 이번 분기 실적 대박이야. 그는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청소 아저씨. 정태영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정태영은 자신의 구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무실 앞에 물 묻어 있던데 제대로 좀 닦아요. 아까 들어올 때 구두 밑창이 다 젖었다고. 이거 수입 명품인데 관리 잘못되면 어쩌려고. 할아버지는 정태영의 사무실 앞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전에 닦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전에 닦았으면 뭐해요? 지금 물기 있으면 소용없는 거지. 돈 받고 일하면 제대로 해야지. 아, 근데 이 나이에 이런 일밖에 못하는 거 보면 젊었을 때 뭐 했나 싶네. 공부를 안 했나 사업을 못 했나. 복도에 있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직원 몇 명이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요즘 노인분들 일 성의가 없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러시던데. 다른 남자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 건가 봐요.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죠? 정태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으며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좀 닦아요. 우리가 관리비 얼마나 내는데. 이 빌딩 관리비가 평당 3만 원이 넘는다고. 그 돈값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시 닦겠습니다. 정태영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지.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청소 도구를 들고 정태영의 사무실 앞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정태영과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키득거리다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들이 웃으며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보통 노인의 눈에서는 볼 수 없는 빛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었고 곧 다시 평범한 노인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청소 카트를 밀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오후 3시 할아버지는 18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변을 살피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최상무입니다. 정태영 쪽 자료 정리 다 끝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권위 있는 명령하는 듯한 목소리였죠. 좋아. 계약서 원본은 확보했나? 전화 너머 최상무가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3년 전 200억 대출 계약서, 담보 설정 서류, 이자, 연체 내역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시 상환 조항도 명시되어 있고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15층으로 가. 팀원 10명 데리고. 정장 착용하고 서류 원본 가져와. 내가 4시 30분에 준비하고 있을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정말 진행하시는 겁니까? 320억은 큰 돈입니다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아버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상무, 자네도 알잖아. 나는 50년 동안 사람을 보는 일을 해왔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신용이 있는지, 인간성이 어떤지 보는 게 내 일이었지. 정태영은 3년 동안 나를 시험했어. 매일 아침마다 복도에서 나를 무시했고 청소하는 내 모습을 비웃었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한 사람을 어떻게 깔보는지 다 봤어. 최상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할아버지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움직임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3년간의 관찰이 끝나는 날이었으니까요. 오후 4시 할아버지는 지하 1층 청소용품 보관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곳 구석에는 잠겨있는 작은 로커가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열자 안에는 깔끔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 흰 셔츠, 넥타이, 그리고 광이 나는 구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업복을 벗고 샤워를 한 뒤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서자 키가 훨씬 커 보였습니다. 약간 굽었던 등도 사라졌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안경을 벗자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박철수 지하금융계의 전설이자 금강금융회장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1층 로비에 검은색 제네시스 G90 세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 10명이 내렸습니다. 선두에 선 50대 중반의 남자가 최상무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빌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보통 회사 미팅과는 다른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으니까요. 최상무 일행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도착하자 구석에서 박철수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상무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흑단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가자. 3년을 기다렸어. 15층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에서는 정태영이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다음 달에 회식 크게 한번 하자고. 강남에 새로 생긴 고급 일식집 예약할게.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며 최상무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정태영은 회의를 멈추고 일어섰습니다. 누구세요? 약속 없이 무슨? 최상무는 차갑게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금강금융 법무팀 최상무입니다. 정태영 대표님 맞으시죠? 정태영은 명함을 받아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금강금융?
그게 왜 여기 와요? 최 상무는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3년 전 귀사에서 저희 금강금융으로부터 받으신 200억 원 대출건입니다. 이자 포함해서 현재 잔액이 320억 원입니다. 오늘까지 전액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었는데 아직 거치 기간도 안 끝났잖아요. 최 상무는 계약서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15조 3항을 보십시오.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저희 회장님께서 귀사의 신용 상태를 재평가한 결과 즉시 상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정태영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회사 실적 좋아요. 신용 상태 전혀 문제 없다고요. 그때 복도에서 박철수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흑단 지팡이를 짚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태영은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자세히 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설마. 박 회장은 정태영 앞에 섰습니다. 아침에 무시당했던 청소부 할아버지, 복도에서 비웃음당했던 그 노인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금강금융 박철수 회장입니다. 정 대표님, 아침에는 청소 아저씨라고 부르셨죠? 사무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매일 아침 복도를 닦던 그 청소부가 금강금융의 회장이라니. 정태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죠? 청소부가 어떻게? 박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나는 3년 전부터 이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정확히는 내가 투자한 회사들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당신 회사도 그중 하나였어요. 200억을 빌려준 회사가 돈을 제대로 쓰는지,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직원들과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정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이 뭐죠?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의 기록이 여기 다 있어요. 2023년 4월 15일 당신은 복도에서 나를 마주치고 길 비키라고 소리쳤죠. 5월 3일에는 내가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자 화물용 엘리베이터 써라고 했고요. 8월 22일에는 직원 회식비로 3천만 원을 썼는데 그날 청소 용역비 체불로 우리 회사 직원이 월급을 못 받았어요. 박 회장은 수첩을 한 장씩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2024년 2월 10일 당신은 투자 설명회에서 우리는 엘리트들의 회사라고 했죠. 3월 5일에는 빌딩 경비원에게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이나 하냐고 비웃었고요. 6월 18일 오늘 아침에는 나한테 이 나이에 청소나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죽이며 박 회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정 대표, 당신은 3년 동안 나를 시험했어요. 매일 아침 나를 무시하고 비웃고 깔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당신은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 당신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 이 빌딩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죠. 정태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빌딩 주인이요? 설마. 최 상무가 서류를 하나 더 꺼내 보였습니다. 프라임타워는 10년 전 금강금융 계열사인 금강부동산에서 인수했습니다. 실소유주는 박철수 회장님이십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회장님 빌딩에서 회장님 돈을 쓰면서 회장님을 무시해온 겁니다. 정태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몰라봤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요? 당신이 3년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인사한 적 있나요? 고맙다고 말한 적 있나요? 당신 사무실 화장실 변기 막혔을 때 누가 뚫었는지 알아요? 나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날도 나를 비웃었죠. 사무실 안의 직원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침마다 할아버지가 복도를 닦을 때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하고 무시했죠. 박 회장은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소영 씨, 당신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청소부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던지며 이거나 치워라고 했죠. 김수진 씨, 당신은 한 달 전에 화장실에서 내가 바닥 닦는데 냄새난다며 코를 막았어요. 직원들의 얼굴이 하나씩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기억났을 겁니다. 박 회장은 최 상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대로 진행하세요. 최 상무는 서류를 정태영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320억 원, 오늘 오후 6시까지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못하시면 계약서 20조에 따라 담보로 잡힌 25층 사무실 전체가 저희 소유로 넘어갑니다. 정태영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6시까지요? 그건 너무 짧아요. 320억을 어떻게 6시간 만에 구해요? 박 회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나한테 3천만 원이 있으면 호텔을 통째로 사겠다고 비웃었죠? 그럼 320억은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당신 말대로라면 말이에요. 정태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정태영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회사 직원 30명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들 직장 잃어요. 박 회장은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직원들이 걱정되나요? 그럼 물어볼게요. 당신은 그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박 회장은 직원 한 명을 가리켰습니다. 이준호 씨, 당신은 작년에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월급 선불을 요청했죠. 정 대표가 뭐라고 했나요? 이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규정상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 대표는 골프 회원권에 5천만 원을 썼죠. 직원 한 명에 300만 원 선불은 안 되지만 자기 골프는 5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에요. 정태영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직원들한테도, 청소부한테도, 경비원한테도 똑같았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다 무시했죠.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3년 동안 내가 확인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최 상무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6시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입금 계좌는 여기 있습니다. 박 회장 일행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은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태영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투자자, 지인들에게 돈을 구걸했지만 320억은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오후 6시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입금은 없었습니다. 최 상무와 박 회장은 다시 1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법무사와 등기소 직원들도 함께였습니다. 정태영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고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태영 대표님, 계약 이행 안 되셨네요. 계약서에 따라 이 사무실은 지금부터 금강금융 소유입니다. 모든 직원분들은 내일까지 짐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최 상무의 선언에 사무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태영은 박 회장에게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박 회장은 정태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 대표, 나는 복수하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한테 교훈을 주려는 거죠.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청소부든 경비원이든 배달원이든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오늘 당신이 무시한 청소부가 알고 보니 당신한테 320억을 빌려준 사람이었어요. 내일 당신이 무시할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박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사채업을 하면서 수천 명을 만났어요.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권력자도 만나고 노숙자도 만났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정태영은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3년 동안 매일 나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 빌딩에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8층의 박준혁 대표, 그 사람도 비슷했죠. 아침마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12층의 김민준 변호사는 더 심했고요. 하지만 5층의 김영희 할머니, 작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분은 달랐어요. 매일 아침 나를 보면 인사했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커피도 사주셨죠.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 사무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더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고마워서요. 그게 바로 차이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당신은 그걸 몰랐어요. 정태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빌딩 전체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던 할아버지가 실은 빌딩 주인이자 지하 금융계의 큰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12층의 김민준 변호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일주일 후 박 회장은 빌딩 1층 로비에 전체 입주사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청소부 할아버지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빌딩의 소유주 박철수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회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이 빌딩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겉만 번지르르한지,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죠. 오늘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탁을 드리려고요. 박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 빌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청소 직원, 경비원, 배달원, 주차관리원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없이는 이 빌딩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들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 공간을 만들어가는 동료입니다. 5층의 김영희 할머니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앞으로 이 빌딩은 어떻게 되나요? 박 회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저는 이 빌딩을 존중의 빌딩으로 만들고 싶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공간으로요. 그리고 첫 번째 조치로 모든 청소 및 관리 직원들의 급여를 20% 인상하고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달 이달에 친절인을 선정할 겁니다. 청소 직원, 경비원, 다른 입주사 직원들이 투표해서 가장 친절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을 뽑는 거죠. 그분에게는 주차장 1년 무료 이용권과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로비가 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8층의 박준혁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청소하시는 분들께 무례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일어나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12층의 김민준 변호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 회장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과받으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고 배우고 성장하잖아요. 중요한 건 깨달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께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3개월 후 정태영은 작은 재무설계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15층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라 빌딩 외곽의 작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책상 3개와 컴퓨터가 전부였죠. 하지만 정태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을 직접 청소했습니다. 건물 경비원에게 인사하고 옆 가게 주인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태영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정태영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박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왔네.
사무실 깔끔하네. 직접 청소하나? 정태영은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청소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박 회장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사업은 어떤가? 정태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큰 고객은 없고 소액 재무 상담이 주로 들어와요. 수입도 예전에 10분의 1도 안 되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성장이야.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정신적 성장 말이야. 정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정말 감사합니다. 320억 잃고, 회사 잃고, 모든 걸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금강금융 자산관리팀 팀장 자리야. 월급은 예전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대표 때보다 적어. 하지만 제대로 된 일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진짜 고객을 위한 재무 설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그런 것들 말이야. 정태영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제가 회장님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박 회장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비싼 수업료를 냈어. 320억이면 대학 10번은 다닐 돈이지. 그 돈으로 배운 교훈을 잘 써먹어. 그리고 명심해.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1년 후 프라임타워는 서울에서 가장 인간적인 빌딩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입주를 원하는 회사들이 줄을 섰지만 박 회장은 까다롭게 선별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대표가 청소 직원과 경비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했죠. 진짜 인성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태영은 금강금융에서 최고의 자산관리사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장점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었죠. 한때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했고 누구에게나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특히 청소 직원들에게는 더욱 친절했죠. 박철수 회장은 여전히 가끔 청소복을 입고 빌딩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도 청소하세요?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했고 박 회장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게 내 일이거든. 이 빌딩을 사랑하는 방법이지. 어느 날 저녁 박 회장은 20층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옥상에는 젊은 인턴 사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다가가자 인턴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박 회장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생각 정리하러 자주 오는 곳이거든. 무슨 고민 있어? 인턴은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저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시면서 왜 힘들게 청소 일을 하셨어요? 궁금했거든요. 박 회장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어.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지. 나는 청소부로 일하며 이 빌딩의 진짜 모습을 봤어. 누가 겉으로만 점잖은 척하는지,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었지. 그게 내 50년 사채업 인생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야. 인턴이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을 보는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나요? 박 회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해.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돼. 사장이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른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야. 박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73세에 청소부가 되어서 그걸 배웠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 나는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봤지.
그리고 깨달았어. 권력이나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인턴은 깊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회장님처럼. 박 회장은 인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될 수 있어. 이미 첫걸음을 뗐잖아.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배우려는 마음, 그게 시작이야. 프라임타워의 1층 로비에는 지금도 작은 대리석 명판이 걸려 있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직접 글을 써서 새긴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품격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그 명판을 지나는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리고 오늘도 프라임타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경비 서는 사람, 음식 배달하는 사람, 주차 관리하는 사람. 그들은 모두 이 빌딩을 움직이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그들은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박철수 회장이 320억을 들여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